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유형별 진행 절차와 각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이 안전진단 문제로 해서 서울시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정비사업은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원래대로 따지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이 독립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제정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보면 이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이라고 하죠.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있다가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빈집 정비사업,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진행되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었죠. 그거랑 소규모 정비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도표를 보면요, 이와 같이 기존에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 그리고 조합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신공, 준공 및 입주, 그리고 청산 및 조합이 해산되는 이런 시점까지 평균 8년에서 한 9년 정도 걸립니다. 이런 데 반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법상 재건축 재개발은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수립, 이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간소화돼 가지고 절차가 생략이 돼 있죠. 그래 가지고 바로 조합설립으로 들어가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준공, 청산 절차에서 평균 2년에서 3년씩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정비법상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과 비교해보면 시간이 상당히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보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조합설립으로 들어갑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소규모 주택법상 재건축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으로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정비법상 기존의 재건축과 재개발은 한 8년에서 9년 걸리는 반면에 소규모 정비법상 재건축과 재개발은 평균 2년에서 3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평균 3년에서 4년씩 걸리는 기간이 단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소규모 주택사업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한번 좀 하나하나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정비사업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지정 절차가 없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도 생략이 됩니다. 바로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별도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습니다. 또 도시정비법상 제19조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이 사업시행인가에 포함되죠.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설립인가 후에 건축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는 통합심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장점이 있죠. 또 민간이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고, 다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장점이죠. 이번에는 도시정비사업은 2017년 10월 24일 이후 토기과열지구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분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 분양권을 받거나 일반 분양권을 받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5년 재당첨 제한과 같은 규정이 없어서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게 재당첨 금지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유형별 종합분석을 간단히 보면, 이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또는 철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거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과 다세대 주택 등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거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 요건과 노후도를 충족할 수 있는 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이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빈집 사업은 대상 및 규모, 시행령은 빈집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체 이상을 갖고 할 수가 있고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나대지 같은 걸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주택이 15 미만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8호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20세대 미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6세 미만인 경우를 하게 되고, 단독하고 다세대기 합산해서 20채 미만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36채 미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복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10호 이상, 다세주택 20세대 이상 또는 단독 다세대의 합산은 20채 이상 진행할 수 있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 사업 시행상 필요시 단지 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 20년에서 30년이 지난 공동주택, 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법 규정이 추가돼 가지고 새로 지정되게 이루었죠. 이래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가됐는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과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5,0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서 노후 건축물 수가 전체 건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둘 이상의 도로, 즉 6m, 4m 이상이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첫 번째로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용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1호에서 한 주택 이상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빈집의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자, 두 번째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대상 지역과 시행 방법,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죠. 그래서 사업 면적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대상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사업 시행 구역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시행 지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단독주택인 경우는 10호 미만, 서울시는 18호 미만, 다세주택 및 연립주택의 경우는 20세대 미만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세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주택의 세대수에 합산된 경우는 20채 미만이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36채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주택 등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해 사업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자, 이번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충족 요건과 사업 시행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죠. 이러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대상 지역은 소규모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요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사업 시행 구역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 시행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곳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2명 미만인 경우, 인가를 받은 조합,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인가받은 조합이 시장, 군수 등 LH,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이 공동 시행 시는 해당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번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충족 요건과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이 5,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거 환경 또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역세권이면서 또는 준공업지역이고 사업 시행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 시행 구역이 2 이상의 도로, 즉 6m와 3m 이사이에 접하는 지역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만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는데요. 도시 건축 규제가 완화가 이루어지고 사업비, 이주비, 대출, 보증과 상품 신설 등이 이루어지죠. 역세권은 최대 용적률이 700%까지 상향을 할 수 있고 준공업 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하고 용적률 상승분 50%에 대해서는 주택, 상업시설을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고 지자체는 공공주택 및 공공상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 예정구역이 지정, 제한을 하고 예정구역이 고시가 되면 주민 동의를 거쳐서 사업시행구역이 확정이 되고 통합심의를 갖추죠. 건축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을 통합심의를 합니다. 시행자는 지자체가 되겠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착공, 준공 및 입주 단계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되는 거지요. 이 밖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참여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공공 시행자는 조합과 공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조합 설립 그리고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 방식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고 이 공공 시행 방식은 조합과 공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 공공이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죠. 공기업이 단독으로 하죠. 이럴 때에는 조합을 해산하고 하는 겁니다. 공기업이 단독 시행 방식으로 주민대표 회의만 남겨놓고 조합은 해산하게 되죠. 시행자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쳐서 합니다. 또는 이제 국공유지, LH 소유 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진행하게 되고 사업 방식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지정 요건과 1차와 2차 후보지 선정 이런 것도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소규모 재건축과 소규모 재개발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고 지정하고 이런 지역을 이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그런 형식이죠. 우리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서울시가 모아타운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진행되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이 있는데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각 부록별로 이제 소규모 재건축을 하는 데 반해서 이 모아타운 방식은 소규모 주택을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광범위하게 개발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 해서 진행하게 돼. 이러한 서울시 모아타운 재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하거나 또는 이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요즘 한참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다음에 가서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신설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은 노후 불량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과 신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광역재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 제43조 2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의 계획이 승인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시장 군수동 LH는 제한이 가능하고 수립하고 수인권자는 시도지사다. 14일 이상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후 공보의 고시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요건을 보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 절차를 보면 이렇게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계획 수립 및 신청을 하고 주민공람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소유 관리지역의 1차 후보지와 2차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와 같이 대상이 이제 보면 1차 후보지가 20곳이 선정이 되어 있고 2차 후보지가 9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장점과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죠. 우리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관리지역으로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을 만들어서 장역개발을 하게 된다든가 또는 공공 참여형 또는 공공 직접 시행 방식으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절차가 지역 지정 절차 이런 것들이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해서 바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보다 절반 이하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단점은 또 뭐냐? 단점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동에서 두 동 내지 세 동 정도의 소규모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을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의 관리지역에서 서울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2022년에 들어서 서울시 모아타운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죠. 자, 그러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장점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 추진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게 장점입니다. 도시정비법에상 진행되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사업 시작부터 완공을 입주하는 기한이 10년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죠. 어떤 경우는 15년,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따른 재건축과 재개발은
별도의 구역 지정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구역 지정 절차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즉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기에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빠르면 4년 안에 마무리가 됐을 때는 게 장점이라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보다 절반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조합원들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이 적고 동의도 얻는 것도 쉽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발 지역이 적다 보니까 소규모로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광역 개발이 돼야만이 열악한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한 동에서 세 동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 단점이 되죠. 아파트 가치의 미래 가치를 바라봤을 때는 이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해본 분들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장점이라는 거죠. 조경 기준이라든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직 기가 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또는 주차장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특히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조례로 용적률 강화된 경우라도 이런 것들이 또 완화되고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장점도 있어요. 투기과일 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건축만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재건축을 제외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라든가 자유주택정비 이런 것들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롭다는 게 장점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분양권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사한제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소규모 재건축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소규모 정비 사업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장점입니다. 또 그리고 학교 용지 분담금을 제외 등의 혜택이 있고 1가구당 종전자산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러한 혜택 때문에 서울시만 해도 600곳 이상이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조기에 부족한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서 앞으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의 그 난제를 풀을 수 있고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는데 한 축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의 새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모아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이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관리지역으로 편성이 안 되고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은 바로 그 역할이 바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 절차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